가마쿠라 막부가 몽골과의 전쟁 이후 지지를 상실하자 조큐의 난 이후 기가 죽어있던 천황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반기를 든 인물은 바로 고다이고 천황이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겠다는 일념으로 저항했지만 실패하고 오키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다이고 천황은 끈질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기어코 오키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고다이고 천황이 탈출하자 그동안 가마쿠라 막부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보내서 막으려고 했지만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막부를 대신했습니다. 결국 가마쿠라 막부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당당하게 교토로 귀환했습니다. 그는 천황이 직접 정치할 것을 내세웠지만 무사들은 시큰둥했습니다. 무사들이 원한 것은 무사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었지 천황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무사들로 둘러싸인 현실을 체감한 고다이고 천황은 귀족과 무사가 공동으로 통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겐무 신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들의 견제와 반발로 이 겐무 신정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천황편에서 싸웠어도 보상을 받지 못한 다카우지의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이제는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고다이고 천황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만 패배하고 결국 1336년 고다이고 천황은 요시노라는 곳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정통성을 가진 천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교토를 장악하고 독자적인 천황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토와 요시노에 모두 천황이 존재하는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1336년은 무로마치 막부의 시작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조의 분열을 수습한 인물은 다카우지도 아니고 고다이고도 아닌 다카우지의 손자 아시카가 요시미스였습니다. 다카우지와 고다이고가 모두 죽고 난 이후인 1392년에서야 이 남북조의 분열 상태는 종식되었습니다. 남북조를 통합한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나라와 적극적으로 교역하여 감합 무역을 실시하고 무로마치 막부의 통치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도 문화는 계속 발전하였습니다. 일본의 특색인 다도와 꽃꽂이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용골차로 물을 깃고 이모작이 널리 퍼졌으며 시장이 더욱 많이 열렸고 상공업자들의 동업조합인 자아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무로마치 막부는 여섯 번째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노리 시대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는 각 지방에 파견되었던 슈고가 점차 지방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제 이 슈고라는 단어에 지방의 유력자를 의미하는 단어인 다이묘가 붙어 슈고 다이묘가 된 것이죠. 요시노리는 쇼군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어 슈고 다이묘들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어린 나이에 쇼군의 자리에 오른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백성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툭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데 사람들을 동원했고 요시마사의 아내인 히노도미코도 재물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며 뇌물을 받고 재산을 불리는 등 사치의 정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로마치 막부의 지도층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치스러운 쇼군 요시마사에게는 후계 문제까지 일어났습니다. 원래 자식이 없던 요시마사. 결국 그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동생인 요시미를 불러다가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후 요시마사와 히노도미코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요시마사의 아내 도미코는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 요시히사에게 쇼군의 권력을 주고 싶었죠. 그런데 요시마사의 동생 요시미도 이제 와서 후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시마사의 동생 요시미와 요시마사의 아들 요시히사 사이에 처절하고 치열한 갈등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갈등은 무력을 사용한 대대적인 전투로 커졌습니다. 이 쇼군의 동생과 아들 사이 권력 투쟁을 온인의 난이라고 합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요시미를 지지하는 동군과 요시히사를 지지하는 서군으로 쪼개졌습니다. 동군과 서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조정이 있던 교토는 이 치열한 다툼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건물이 불꽃에 타버렸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동군과 서군을 이끌던 유력한 인물들인 가스모토와 모치토요가 허무하게도 죽어버리면서 두 군대 사이의 갈등은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온인의 난 이후 무로마치 막부의 영향력과 권위는 처참히 무너졌고 일본 연도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온인의 난 이후 일본은 각 지역의 다이묘가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전국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전국 다이묘가 등장했습니다. 전국 다이묘들은 자신을 따르는 가신들을 다스리고 다양한 무기를 도입했으며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각자의 지역을 지키고 세력을 늘리기 위해 전국시대의 일본에서는 많은 과학적, 군사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국 다이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오와리를 결속시키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세력을 굴복시키고 1568년에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세우고 당시 일본의 중심인 교토에 들어왔습니다. 교토에 들어온 노부나가는 이제 천하를 통일할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 유력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사원이었습니다. 사원 세력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했죠.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이 사원에 대해서도 과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사원이었던 엘야쿠지 사원을 불태워버리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쇼군이었던 요시아키는 오다 노부나가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는 다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오다 노부나가를 막으려고 했죠. 쇼군이 불러들인 인물 중 특히 강했던 인물은 다케다 신겐이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은 교토로 진격했지만 허무하게도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긴 오다 노부나가 세력은 1575년에 발발한 나가시노 전투에서 수많은 철포를 사용하여 다케다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1580년에는 끈질기게 저항하던 이시야마 혼간지 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상업을 매우 장려하고 상업의 자유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종교 세력을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그 결단력과 과감함으로 전국을 통일할 날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너무나도 허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교토의 혼노지에서 자신의 부하 아케치 미스히데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고 나자 그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후 히데요시는 일본 열도의 각지를 공격해서 결국 오다 노부나가가 완수하지 못한 전국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 지역에 대한 토지 조사를 명령해서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무기들을 몰수해버렸죠. 그리고 무사들만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사와 농민을 분리하는 병농분리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일본 바깥의 세상에 대한 엄청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야심을 이루기 위해 그는 먼저 1592년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15만에 달하는 대군이 조선을 공격했지만 수군 보급로가 끊어져 버리고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하자 중국 대륙은커녕 한반도를 차지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일본과 명나라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협상이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다시 조선을 공격했지만 이번 공격에서도 딱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조선 침공도 막을 내렸고 새로운 인물이 일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